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박동철 크라운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전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박동철 크라운님을 만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속리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더구 임페리얼 계시잖아요. 이제 이더구 임페리얼 스폰서고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석세스가 그때는 언제 끝났냐면 막 12시 막 1시 그렇게 끝났거든요. 속리산에서 추운데 그때 조금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가을쯤이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저를 따로 뵙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출하니까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저를 이용하시더라고. 그래서 활용하신 거지, 스폰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몇몇 분 같이 앉혀놓고 그 자리가 또 미팅하는 자리였어요. 저를 부르긴 했는데.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저 창동에 그쪽에 계시고 뭐 할 때 그쪽 어디 쪽에 가가지고 이제 저도 힘들 때였거든요. 사실은 되게 힘든데 익산에서 의정부 아니 뭐야 그쪽으로 가려면 꽤 멀어요. 시간이 의정부 쪽으로 가려면 그때 뭐 버스가 가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르셔가지고 박동철 크라운이 저보다 훨씬 더 예를 들자면 사업 규모도 크게 하셨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험도 저보다 월등하게 많으시고 모든 능력이 뛰어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조그마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센터에 저를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정미의 크라운 마스터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정인옥 로얄 마스터도 계셨던 것 같고 몇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 저보다 그 포스도 있지, 미모도 출중하시지, 그런 분들 앞에서 저보고 그 강의를 해달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저기 강의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속된 말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가 있는 얘기 그냥 하자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두 마디가 꼭 좀 제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들을 제가 했었나 봐요. 그런데 결국에 그거는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말들이었는데 그 말들을 아마 해주시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아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제가 뭐라고 그렇게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스폰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대우를 많이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먼저 저는 박동철 크라운께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하나는 뭐냐면요. 결단력이었어요. 결단력. 이성은 박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그 다음에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성은 박사님 꽤 많은 시간 동안 인문학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드라마는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하면 우리 또 박동철 크라운께서는 너무 또 요식업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백종원 씨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식당을 하는데 어디서 배울 곳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준비해서 식당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고통을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혼자 감내해 가면서 그 식당을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너무 안타깝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한다고 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애터미 안에서 너무 많은데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한다고 선택을 했다면 어떤 준비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장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농담은 쪼크로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하겠지만, 복권을 수도 없이 로또가 당첨돼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사람한테 되물었다고 하잖아요. 너는 도대체 기도를 하려면 로또라도 사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로또도 안 사고 나서 나한테 기도를 하면 내가 뭘 들어줄 수 있겠냐. 적절한 이해는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애터미를 통해서 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결단을 했다면 과연 애터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초기 3개월이에요. 골목식당도 백종원 씨가 하는 말 중에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예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애터미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거를 실전에 응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제품 쓰고 그냥 누구한테 알리면 되겠지. 세상에 그런 일은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저 뒤에 혹시 여러분들한테 봄에 어떤 기운을 탁 넣어 드리려고 홍미화로 사진을 찍어 드렸거든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 창경궁인가? 거기에요. 집 배경이. 자, 그런데 저 홍매화가 겨우내 동안 꽃을 피기 전에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니까 꽃을 피웠어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그런데 겨울 동안 저 나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뿌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고, 비가 오면 비를 받아내고, 햇볕이 오면 햇볕을 받아내고, 바람이 불고 세찬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으면서 저 꽃을 피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해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 나무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안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단을 먼저 내리시고,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스폰서와 상의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초기 3개월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초기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초기 3개월에 내가 가장 모든 것은요, 초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다 끝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하는데 과연 애터미 마케팅을 잘 아시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잘 알까? 요즘 쿠팡이나 그런 포털 사이트에 우리 인터넷 재판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요. 그런데 과연 다시 저는 되묻고 싶어요. 과연 우리 애터미의 마케팅을 아시냐고. 마케팅을 알게 되면 거기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하등에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마케팅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올라왔으니까 못하겠어요, 이렇게 막 싸게 팔아요, 막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도대체 왜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물론 힘들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지레 겁먹고 마케팅 구조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초기 3개월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초기 3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스폰서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기 3개월 동안요, 회사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공부하시고 마케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다가도 마케팅으로 돌아와 가지고 마케팅이 왜 수익이 구조가 이런 구조로 이래서 수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회장님이 마케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과연 내가 만들었단 말인가? 자기가 만들어서 너무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하시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마케팅 구조를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되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단순히 30대 30 맞아가지고 뭐 얼마 15점 맞아서 얼마 나온다는 그 개념을 버리시고 왜 마케팅 구조가 바이너리로 되어 있으며 왜 30, 70, 150, 240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상한가를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옥션에 올라왔네, 무슨 맛 어디에 올라왔네 그런 그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포토사이트에 그런 제품들이 올라왔다면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보고만 있고 아 어디서 팔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내 직무유기라고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생계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재판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 재판매를 허용하는 그 사이트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가만히 둔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응당 조치를 취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회사는 한계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은 우리 여기에 참가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댓글 다루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렇게 팔지 말아달라, 올리지 말아달라라고 여러분들이 댓글만 다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 댓글에 달려있는 걸 보고 누가 사겠냐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극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거고요. 우리 내 자식한테 이 사업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켜야죠.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100년 기업 가려면 회장님 돌아가시고 물론 이런 말씀들이 송구하지만 저도 천국에 갈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고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할 거냐 그거예요. 스스로가 지켜야죠. 100년 기업을 우리가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초기 3개월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초기 3개월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조그만한 요즘 뭐 서울에서 조그만한 것만 하더라도 뭐 억 이상씩 들어가지고 커피숍을 하더라도 근데 1억 정도 들어가는 작게나마 1억 정도 들어가는 커피숍을 하더란 식당을 하든 뭘 하더라도 사업 계획서라는 걸 써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애터미 초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 초기 3개월 동안 사업 계획서를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목표 설정하는데 무슨 목표를 설정하시려 하냐면 1년 안에 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3개월 안에 명단 작성하고 A콜을 하시면서 3개월 안에 나는 판매사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냥 무슨 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누가 돈 갖다 줘요? 여러분들 파트너들 막 심어주고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하늘에서 무슨 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떨어지나요? 금괴가 떨어져요? 아니 여러분들 서울 여의도 바다 계속 파보세요. 무슨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힘만 들어서 배고파요.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돈이 또 있어야 먹을 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초기 3개월 동안 내가 목표 판매사를 내가 달성하겠다. 그런데 판매사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1개월 차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그리고 1년 안에 국장을 가되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사업 계획서를 1년 안에 국장을 가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스폰서와. 그게 ABC 호일러 법칙이잖아요. 다단계에 나와 있는 그 법칙을 하시면 돼요. 누구랑 상의하라고? 저 위에 스폰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직대 스폰서하고. 그 직대 스폰서가 모르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요, 그 위에 스폰서한테 일르세요. 우리 스폰서, 직대 스폰서가 뭐 제가 이거 해보자고 했더니 전상철 스폰서라는 사람이 줌 미팅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위에 있는 스폰서가 말 안 들어주는데요 라고 하면 그 위에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세요.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도와주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가 성공시켰지,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 주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자 한다면 그때 스폰서들이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스폰서들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파트너는 여럿이고 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될까? 이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월, 초기 3개월 때에 목표 설정을 하고 3개월 안에 내가 판매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짜세요. 만약에 아직 판매사가 유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 내가 다시 초기 3개월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시작점이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어때요? 저 아직도 로얄 마스터밖에 안 됐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제 파트너들은 박동철 크라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보다 늦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저보다 빨리 한 사람이 사실은 없지만 참 부끄러워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 파트너들이 박동철 크라운도 계시고 임페리얼, 뭐 이덕우 임페리얼, 김현숙 임페리얼님, 그다음에 이혜정 임페리얼님, 김광렬 임페리얼님이 다 제 파트너야. 저보다 더 빨리 성공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힘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제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토 판매사가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초기 3개월을 다시 시작하세요. 다른 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저는 뭐 코로나가 오든 뭐 하든 저는 그게 처음에는 움츠리기도 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움츠렸을 거예요.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전염병들이 다가왔으니까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결국에는 죽으면 내가 어디 가지?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것들은 결국에는 줌 미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요, 우리가 4명 이상, 5명은 못 모이게 하지만 4명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4명 만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고 계실 거예요. 4분씩 만나셔가지고 이 팀을 이루어서 초기 3개월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좀 만드세요. 자, 나, 파트너들, 스폰서 1명, 딱 4명 맞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더 이상 안 만나도 되잖아. 내가 스폰서 1분 모시고 파트너 2명, 다섯 주에 한 분씩 딱 모셔다 놓고 커피숍에 가든 뭐 1박 2일을 가든, 뭐 그 기록 중인데 이 말을 해도 되나 몰라. 어디 가가지고 하루 종일 사업 계획만 하다 오세요. 뭐 무슨 뭐 해모임, 이거 해모임 갖다 주러 가지 마시고
무슨 제품 전달 하나 가지 마시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만나서 24시간 동안 안 되면 한 달 내동이라도 그냥 앉아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기투합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매출 여러분들을 무슨 뭐 하루에 1억 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뭐 1억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뭐 5천만 포인트도 5천만 포인트가 갑자기 떠? 그런 일 없어요. 근데 뭐 매출 뜨는 거 가지고 벌벌을 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박종철 크라운이야 벌써 5천만 대 5천만이 훌쩍 넘으셨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을 거야 아마 하위 매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어. 근데 왜 관심이 없어지고 왜 관심이 있을까? 지금 일어나는 매출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못해요. 5천만 대 5천만이 일어나야 성공하는 게임이야 우리는. 그러면 5천만 대 5천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야 작전을. 그쵸? 그 작전을 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3개월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도 초기 3개월 동안 내가 목표 설정을 하세요. 첫 번째 목표는 3개월 안에 내가 다시 판매사를 도전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판매사를 내 힘으로 만들어내겠다. 자축 250만 포인트, 우측 250만 포인트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봤던 분들은 그 경험이 있어서 하실 거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마케팅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소비자 만나러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나만큼, 여러분들만큼 쓸 수 있는 소비자를 찾아내시면 좌우측 250만 포인트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고 움직이면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팀장 갈 때예요. 팀장 갈 때. 팀장은 팀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팀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내가 서로 합을 하나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팀장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팀장 가는 것만 마스터를 하시면 그 위에 국장 가는 거, 스타 가는 거, 로열 가는 거 그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 두 분하고 뭐 1박 2일이든 20박 21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작전 따라 들어가라고 했죠. 그 네 사람만 합이 이루어지면 팀장과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첫 번째는 나부터 다시 판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안에 국장을 가려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만들어 놓고 1년 안에 나는 그걸 못하면 애터미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각오를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종원 골목식당에서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오래오래 시간을 끌어봐야 누가 고생이에요? 본인 고생이고 가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내가 못한다 그러면 그만둬 버리세요. 애터미 아니고도 할 일 많아요. 죄송스럽지만. 세상에 애터미 말고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애터미 가지고 내가 성공을 못하겠다 한다면 다른 일하고 성공을 하시면 돼요.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런데 왜 애터미를 못 하느냐? 왜 못 넣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애터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제 상식으로 애터미를 아무리 비판하려고 해도요. 비판할 게 없어요. 애터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한 거고 발로 떠밀어도 저는 안 가요. 그리고 못 가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목표는 이건 목표도 아니에요. 응당해야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쓰시는 거. 인생 시나리오. 저 뒤에 있는 제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있는 홍매화도 사실은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홍매화의 시나리오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먹고 바람 맞고 햇볕 받아가지고 컸을까?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저 나무도 홍매화도
아마 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나는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찬란하게 매년 봄에 이렇게 피우리라. 그런 계획들을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돼요. 진짜 내 인생 시나리오. 제가 회사에서 영상이 제 영상이 있지만 저도 한동안 인생 시나리오 처음에 쓰라고 했는데 쓰긴 썼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 시나리오가 아닌 남의 인생 시나리오를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어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진짜 제 인생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보고. 그러고 났더니 '아, 내가 그동안 남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 인생을 다시 써야겠다고 시작할 때부터 일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짜 내 인생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균형 잡힌 삶이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꼭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마 그 인생 시나리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제가 화면에 오늘은 이렇게 화면을 홍매화를 보내 드렸는데 다른 때 인제 줌 미팅을 하게 되면 제 뒤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을 뒤 화면에다 이렇게 띄워 놔요. 어 엊그저께 그 회장님이 석세시 때인가 뭐 저기 때 하셨나? 근데 1 년에 우리 예를 들면 90년 내지 저는 인제 애터미가 100년 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놨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회장님이 인제 말씀하시는 알고 계셨는데 천천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크라운 박정철 크라운도 계시지만 임페리얼들이 직급을 유지하고 해 나가면서 가져가야 되는 연봉이 얼마예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월페이 1 억이니까 12 억을 받죠. 그러면 10 년이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120 억을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캐치플레이로 100년 기업이라고 했죠. 그럼 100 년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1,200 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가 1,200 억짜리 사업이에요. 조그마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수당만 1,200 이야, 수당만. 그런데 돈이 쌓이게 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애터미 안에 충분히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다른 거 재테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요. 그러면 매월 들어오는 현금 1 억이라는 돈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하죠. 우리 애터미에서 100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이 1,200 억인데요. 그 사이에요, 더 수없이 많은 돈이 돈을 불러와요.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200 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단언컨대 정말로 물론 이제 욕심내지 마세요.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해 봐도 최하 3,000억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3,000억 가까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가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인터넷 재판매한다고 흔들려 가지고 "나는 못 하겠어요."라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터미를 모르는 거고 애터미 사업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몰랐더라도 다시 알면 돼요. 이제부터 다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나서 내가 사업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성공한 사람을 대부분 리더라고 하죠. 여러분들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리더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는 외로워요.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근데 두렵고 힘들지만 내 뒤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관계되어 있는 회사, 그걸 보니 내가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다. 우리 박정철 크라운도 계시지만 여기 안에 리더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본인의 고민도 있는데 파트너들의 고민들이 너무 더 다가오죠.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예요.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면 그분들은 머리카락 10개 빠져.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박동수 크라운 머리가 하얘졌잖아. 안 그래요? 저는 머리가 아직 하얗지는 않아. 그러니까 크라운이 아직 안 됐나 봐. 빨리 하얘져야 되는데. 스폰서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울 때 스폰서도 울어요. 또 한 가지는 스폰서들이 하는 일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스폰서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스폰서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스폰서가 노는 게 좋겠어요? 죽다 살다 일하는 게 좋겠어요? 한번 다 대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스폰서가 죽다 살다 여러분들 후원 다니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공의 우리 A코어 중에 마지막 그 성공의 8단계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복제죠. 그죠? 우리 스폰서가 죽다 살다 그냥 머리가 하얘지도록 일을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죽자 사사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비전일까? 아, 끔찍해. 나는 끔찍해.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물론 당연히 파트너를 도와주고 바라보고 다 하겠죠. 당연히 해야 돼. 기본이에요. 그런데 스폰서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후원하러 다니면서 병들 어라? 모자 쓰셨네. 스폰서가 정말로 힘들게 막 뛰어다니고 하면서 병들고 지금 여유로운 생활을 못 한다면 그런 스폰서가 정말 성공한 스폰서일까? 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공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직급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는 그 직급에 맞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해 주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군이 농사를 물론 허드렛 일을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군이 할 일을 내팽개치고 자가 할 일을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좀 어느 정도 스폰서들도 좀 놀았으면 이제 논다는 의미를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철 크라운이 이런 줌 미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는지 나 몰라. 그 밑에 크라운들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이 안 하시고 박정철 크라운이 하시냐고. 여러분들 물론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으시지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시고 그런 역량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만이 파트너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저는 그 굉장히 감명 깊어요.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일을 없애는 게 일이다.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없애버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이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일을 없애야지.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없애는 일을 하되 그래도 그 없앨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리더들이 저는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다 해놨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바람을 막아주는 것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필드에서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 같은 거를 다 꼬치꼬치 다니면서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각자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세상 역사상 지구의 역사상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였어요.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비핏 그런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부자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영예를 다 가진 자예요. 나라의 왕이었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처와 첩이 천명이에요. 말이 돼요?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조공이라든지 거기에 협력하고 뭐 하려고 화친을 내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결혼 처들이 1000명이나 됐겠지만, 그럼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손이 허락하는 것을 다 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눈과 말과 손과 발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봤다면 그 사람처럼 이 지구상에서 대단한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만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 그분이 뭘 쓰셨냐면 전도서를 쓰셨네요. 전도서 첫 장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뭐 성공하자고 이런 얘기 해놓고 딱 이 말씀 드려 성공한데, 헛되고 헛되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이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엄청난 부와 무력 다 가진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 헛되대. 다 쓸데가 없대요. 왜 그 얘기했겠어요? 아, 진짜로 쓸데가 없으니까. 근데 근데 꼭 인간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해가지고 꼭 그걸 해봐야 그게 헛된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려고 그래. 근데 굳이 확인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되 그 위에 먼저 또 놓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 시나리오가 끝이 아니고 인생 시나리오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인생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 육신적으로 몸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을 때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주무시다가, 죄송해요, 이런 말씀 악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떴어. 그럼 어쩔 거야?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어쩔 거냐? 두렵지 않아요? 나는 좀 묻고 싶어. 언젠가부터는 그게 들은 거예요. 낮잠도 그렇고 아픈 사람은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시잖아요. 잠자고 눈을 뜨면 눈이 안 떠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나와. 안 그러겠어요? 오늘 하루도 나를 눈뜨게 해주셨고 아침에 또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냥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엎드려서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다니까. 그냥 나와.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 시나리오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전환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려고 했거든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할 줄은 알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거를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던 내용 중에 첫 소절인데 성경 말씀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다 끝났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뭘 더 바라냐고.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홍미화를 피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는 비를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게 없어요. 내 육신도 내 맘대로 못하면서 이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시니까 좋겠지만 이렇게 지구라는 것을 보고 이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집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모래알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보이지도 않아. 지구에서 이렇게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좁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있을 때, 이 지구에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은 이 말 하려고 줌 미팅 할 때 감사하게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성공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들 계세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 스폰서와 손 잡으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회장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죠? 회장님이 그토록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발 좀 알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 같은 형제자매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게 회장님의 첫 번째 목표예요. 이 회사를 만든 목적도 그거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전도를 못하면 이 회사를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많은 곳에 회장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셔서 아름다운 형제자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뵙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그래도 한 8개 정도는 검은 게 남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스폰서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기 우리 스폰서 오신 김에 스폰서님한테 상담 하나 드리려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뭘 또 상담을 해요? 아니 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그 위에 스폰서가 말을 하네. 그 위에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네. 제 바로 위에 스폰서가 제 딸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 초대에 그 가을에 한 번 더 오시죠. 그래요? 네, 그 매실 열매 달린 것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까? 네. 가을에 한 번 더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소 스폰서님 주소 하나 알려 주세요.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서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우리 김미정 본부장님. 네. 네. 오늘 예상 시간보다 조금 짧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우리 정상설 로얄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질문 이다운. 이다은 본부장님, 네,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스폰서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스폰서님 9번이시잖아요. 굉장히 초창기 멤버신데 그 하위의 파트너들이 다 스폰서님을 다 막 뛰어넘어서 성공하고 했을 때 다 누구나 자존심 있잖아요. 수 없는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속된 말로 똑똑 발렸을 거고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고 넘기셨는지. 왜냐면은 조이오 안에도 분명히 이 큰 사업을 알지만 내가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막 수많은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정말 동기부여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데 이렇게 아니에요.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대실적을 후원하러 가면, 사실 저는 꽤, 제가 힘들 때, 어제 일본이랑 3대 오히려, 3대 0으로 대실적을 후원을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안 되고 있는 소실적을 보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편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이 옹졸해져요. 그리고, 아까 이다은 말이야, 우리 노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증이잖아요. 대실적은 잘 되는데 소실적 보면 어떻게 했어? 여기 쳐다보면 기뻐? 저쪽 보면 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실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보는 눈이 시야가 좁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더 대실적을 찾아다녔어. 물론 찾아다니고 불러주시고 찾고 하면 거절해도 되지만 제가 응하고 찾아갔었어요. 또 대실적 안에도 대실적만 있는 게 아니고 대실적에 또 소실적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분들하고 또 연락해 오면 한번 인연이 맺으면 또 가고 돼가지고 많이 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초창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하려고 이 애터미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목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실적에서 저는 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대실적에 다니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통해. 근데 소실적에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안 통해. 왜? 왜 그럴까? 바람이 커서. 믿질 않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여주지 못했어. 대실적인지는 알지만 그분들이 크게 한쪽은 성공해 있는지는 알지만 본인들이 힘이 들다 보니까 스폰서가 못 도와주고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더 보이는 거야.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은 대실적, 소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또 비슷하게 있으신 분은 더 힘드실 텐데 그래도 어느 한쪽을 먼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면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도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또 한쪽에 가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못 키울 수도 있어요. 동시에 못 키운다면 일단 한쪽으로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집중된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한쪽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데 예를 들자면 판매사 되면 물론 숨통은 좀 트이겠죠.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근데 오토 판매사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 정도 벌어요. 그렇죠? 네. 그걸로 부자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초석을 마련하는 것뿐이에요. 그때도 힘들고 그렇게 돈이 안 될 때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시기라는 건 뭐냐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때 힘들더라도 더 그냥 힘들어 버리자고.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기 3개월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거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판매사를 이루겠다라는 3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명확한 사업 계획서를 스폰서가 다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채팅창에 초기에 힘들었을 텐데 물론 이제 질문도 그런 질문을 해주셨지만
힘들었죠. 근데 어떤 힘든 거였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밥값이 없어요. 밥값이. 힘들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밥값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야죠. 그죠? 굶었어요. 그 밥을 못 사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박정수 임페리 그런 얘기해서 박정수 임페리 식당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다고. 망한 오리집 식당 회장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셨잖아요. 첫 강의가 거기서 했어. 그럼 박정수 스폰서님, 임페리얼님, 이제 망한 오리집 식당 사장님이야. 그 식자재 하는 사람도 거기 그 사람도 망해 있어. 거기 그 친구인 저도 뭐 썩 형편이 좋은 게 아니고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는 17명이나 사람이 모두가 신용불량자들이잖아. 그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카드가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카드가 신용불량자라고 했는데 카드 긁으면 되죠. 그 얘기를 해요.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밥값이 없다는 건요. 빈곤층에서 극빈곤층이에요.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이 그런 얘기 하시더만 에너지 빈곤층? 그것도 부자예요. 에너지 빈곤층은.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지는 참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 김주희 로얄 마스터인가요? 네. 네. 그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신 거 아시죠? 그분도 제가 많이 후원 다녔거든요. 요즘 연락이 없던데 제가 연락을 안 해서 그런가? 제가 뒤끝이 조금 살짝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굉장히 어찌됐건 간에 그분도 굉장히 어렵게 이 일을 하셨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에도 나오신데 그 로얄 마스터가 그 승급하실 때 영상에. 근데 지금은 너무 아름다워지셨잖아요. 그죠? 맞아. 그 빈곤이라는 힘들다는 개념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힘들다는 표현은 한 끼 먹을 밥값이 없을 때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되면 죽나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신용불량자 됐다고 그래서. 저도 신용불량자였는데 신용 회복됐잖아요. 그죠?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지만 신용 회복이 됐어요. 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카드 만들 때 있죠. 애터미 런칭할 때 그때 혹시나 하고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주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때 저 신용카드 만들었던 거예요.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때까지도. 애터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좀 힘들다는 표현이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힘들다는 것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입장이 다르겠지만, 힘들다는 표현의 다른 면을 보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있다면 힘든 건요, 모두가 이겨낼 수 있어요.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성공한 모든 리더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힘든 거는요, 없어요. 뭐가 힘드냐면, 꿈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목표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 목표와 꿈, 그걸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지. 금전적으로 힘든 거는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희요, 라면 먹고요, 한 끼 굶고요, 세미나장 갈 때요, 여러 명 밥을 사 먹일 돈이 없어서 찰밥 사가지고 몇 사람 해가지고 짜가지고 맞춰가지고 찰밥에 김에 김치 하나 3가지 먹으면서 지나가는 휴게소 옆에 제대로 된 휴게소도 아니고 어디 공터에 가가지고 봉고차에서 몇 사람 내려가지고 거기서 돗자리 이쁜 것도 아니에요. 은박지 돗자리 깔고 거기서 밥 먹고 또 후다닥 해가지고 가가지고 세미나 준비하고 또 세미나 끝나면 또 와서 배고프잖아요. 끝나고 나면 누가 밥 주나요? 콜마에서도 밥 안 줘요. 그럼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무슨 밥이에요? 각자 알아서 모르는 체 하고 헤어질 때, 뒤돌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 꿈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성철 크라우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다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목표를 담는다면 힘든 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 않으시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초과 아니에요? 시간 초과해도 하나 더 받을래요. 네. 어떠세요? 질문하실 분? 기회는 없어요. 오늘밖에. 해주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예, 그러면 질문은 아니더라도 오늘 강의를 듣고, 한번, 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 스피치 한번 해서 저의 열정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름 보세요. 네. 김영자. 김영자 국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김영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상철 로얄 마스터님 강의 굉장히 기대 많이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터미 안에서 전설의 9번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좀 전에 강의 중간에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많은 파트너들이 더 많이 승급하시고 성공자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너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게 애터미 안에서 보낸 시간이 꽤 많은데 아직 국장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목표 설정을 놓쳤고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좀 접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상철 로얄 마스터님께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내 파트너가 나를 다 치고 올라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저 또한 애터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꼭 손을 잡고 끝까지 갈 건데 우리 로얄 마스터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꼭 하고 그리고 반드시 애터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한마디를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수없이 많이 던졌는데 또 던져야 되겠네요. 파트너들이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뻤어요. 제 파트너들이 막 성공하고 임페리얼을 가시고 하는 거에서 너무 가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이제 자식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으로 대체를 해보면 내 자녀들이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 마케팅 구조를 모르는 거야. 내 파트너가 내 자식이 성공했는데 부모들이 돼가지고 밑거름을 못 해줄 망정 성공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그런 생각은 0.1%도 없었어요. 그것이 힘들었지 않겠냐? 저는 그건 사실 이해를 못해요. 공감을 제 스스로가 안 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못 도와줘서 성공한 거예요. 대실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꼬작 이렇게 줌 미팅 해달라고 하면 이거밖에는 뭐 더 있겠어요? 그거 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잘난 자식들이 알아서 성공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뿌듯하고. 저는 그러던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던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니 그 이상 뭐 더 좋을 게 뭐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바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아무튼 있는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는 말씀 못 하겠고 어쨌든 간에 그럼 부모 성공하면 자녀들이 또 부모한테 이렇게 선물도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는 건 물론 제가 선물은 없었지만 뭐 아실 거라고 믿고 그것도 복제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만 바라지 말고 스폰서한테 뭐라도 하나씩 조그만 거라도 선물 한번 해보세요. 그게요. 복제를 하면서 복제를 안 하면서 왜 복제 얘기만 하냐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제를 좀 해봐요. 스폰서한테 이렇게 뭐라도 좀 하나씩 보내드리고 그러면 그거 보고 환경을 보고 자란 파트너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박박 긁겠어? 아니면 우대하겠어?
아니 성공의 8단계 복지는 왜 하나 몰라 도대체. 강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거기 답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군군신신 부부 자사 얘기했는데 자녀가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안 하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질문이라고 해야 질문이지 그게. 네, 아유. 네, 그건 기쁜 거고요. 그냥 기쁜 거라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 머릿속에 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화 잘하면 되기 때문에 전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복지 말씀 나오니까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계시네요.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다르게요. 한쪽 라인이 진짜 애터미에서는 제일 큰 라인을 갖고 계시는데 그 라인을 협력해서 같이 배우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은 B 라인을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어떤 거를 시도를 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애터미를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소비자와 사업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는 사업자고요. 소비자는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감사하죠. 고맙고 감사한 소비자.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우리가 사업자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소비자를 사업자로 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분명히 다르고요. 식당 주인과 손님은 분명히 달라요. 그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소비자고요. 나는 나예요. 그러면 사업자인 나는 새로 오신 내 파트너들한테 무엇을 알려드려야 될까? 사업자인지, 그럼 사업자라면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를 그려주는 게 스폰서로서 할 일이겠죠.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그려놓고 이렇게 가자.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풍랑도 만나고 꽃도 피고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그때 내가 함께 하겠다. 당신과 나는 한 팀으로 여기에서 살아남자. 그리고 해보자. 같이 가자. 그 말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가 쌓인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든든한 백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 백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회장님이 이 회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랬다고 하셨으니까 믿지만 진짜로 그러실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로 이 회사를 만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각도를 다른 면으로 좀 바라보시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이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내가 사업자라면 그분한테 무엇을 그려드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여줄 건가.